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상승의 두려움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할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 유명한 연설문을 인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와닿기는 한데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절대전략에서 이제 오늘의 한마디를 그 위험 자산의 위험이 걷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뭐 가파른 상승세를 기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보면 나스닥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인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게 맞아요. 많이 오른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비싼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비싼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많이 오르고 비싸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고점은 아니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상승할 때,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을 시킬 만한 요인이 있어야지 주식은 또 하락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차익 실현 매물만 나와서 차익 실현 욕구만 나온다는 거는 결국엔 단기 변동성일 뿐인 거지 추세를 바꾸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현재 시장의 추세를 바꿀 만한 것이 있을 것이냐라는 걸 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뭐 내년에 대한 시장 흐름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화요일 날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단 연준 의장이 차기 의장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냐 안 하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지 않는다, 재임을 못한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 저는 부채한도 증액 협상과 관련된 부분도 단계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다. 물론 뭐 지수 기준으로 뭐 한 10%씩 빠질 수도 있고 분명히 큰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조정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 근데 부채한도 증액 협상으로도 시장의 추세를 그렇게 꺾을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닷컴 버블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닷컴 버블 같은 경우도 뭔가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게 보다는 이제 이 버블이 터지면서 이거 지금 막 올라오고 나서 나중에 딱 뒤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게 이렇게 비쌌어? 그러면서 한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고 그 팔고 나니까 그 다음 사람이 팔고 그리고 또 팔고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와장창 무너진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에 기술주들이 어찌 보면 뭐 암흑기를 가졌는데 근데 그때의 우려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2000년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관련 기업들이 닷컴 버블의 중심이 되었던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꺾인 거는 이미 이 99년부터였고 98년부터였죠. 그리고 실제로 전망치가 꺾인 게 말고 실제로 실적이 꺾여 내려가기 시작한 시점도 1년 전이었죠. 99년부터 실적은 실제로 꺾였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도 이제 마지막 불꽃을 더 키우니까 버블이 나온 거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나스닥이라든지 우리나라 지수의 주요 중심 종목들이 보면 물론 굉장히 비싼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 전망치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실적 전망치, 실적의 피크아웃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기술주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경기민감주 내에서 그런 거고 기술주들 쪽은 여전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실적이 감소되는 흐름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 닷컴 버블 때에 대한 우려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 단지 비싸다는 이유로 매물 폭탄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에 지금 이 시장이 실적 전망치가 꺾이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해도 된다라는 거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어쨌든 시장이 그러면 추세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은 그럼 경기적인 부분이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럼 경기가 지금 여기서 아주 급격하게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저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인 건데 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이미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파월 의장의 연임 여부인데 이건 우리가 아직은 모르죠.
만약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8월 이상 연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부양보다는 그 금융 규제에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시장은 꺾입니다. 그때는 한 1년이나 2년 정도의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악재가 아니라면, 물론 모르죠. 돌발 악재로 미국과 중국이 뭐 무력 충돌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그런 돌발 악재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걸 막 배제한다면, 그럼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추세적으로 끌고 내려갈 만한 재료는 그거 말고는 딱히 없다. 단계적인 변동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부분을 꺾을 만한 재료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물론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이라 봐야 되는 거고, 많이 올랐다라는 거,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보수적으로 나오고 계속 흔히 말하는 고퍼스들 많이 하고,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 이제 나스닥에 대한 SQQQ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하락의 3배 투자한 ETF, 국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쪽에 거의 하락의 평균적인 가격대가 나스닥 12,000대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갈 때도 굉장히 만스닥일 때도 굉장히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12,000일 때도 굉장히 고평가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어느덧 15,000원까지 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3,000원을 이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결국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어쨌든 상승 에너지는 지금은 흔들림이 없다.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비싸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하방에 좀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게 지금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우상향 쪽에 포지션을 맞추고 대응을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이번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면 또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다면 현금 확보 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현금 확보를 하시고 떨어지면 그 현금으로 내가 밑에서 더 추매하겠다는 생각이 맞는 거지, 오히려 현금 확보하고 그 현금을 바로 고버스를 타는 건 굉장히 리스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오히려 두려워할 때가 아닐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에서 용기를 좀 내보자,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시장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라고 꾸준히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특이 동향이 있을까요? 일단 최근 들어 눈에 띄는 건 달러의 방향성인 거죠. 달러 방향성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강세 쪽에 나오다가 최근 들어 달러는 좀 약세 쪽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게 뭐 약세로 완전히 진행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도 뭐 TV 방송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히려 테이퍼링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 테이퍼링의 일정이 오히려 더 명확해지면 그때부터 오히려 달러는 오히려 약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딱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달러는 지금 구간이라면 아주 강하게 움직일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좀 시간차를 두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기대감, 우리 쪽으로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시간차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에 대한 매도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위안화에 프록시 통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방향성은 따라갈 거라 봅니다. 원화 강세는 좀 추세적으로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온다. 이 부분은 또 국내 시장에 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 관련 부분은 제가 이제 화요일에 이야기 드렸던 폴더블 관련 쪽, 생각보다 폴더블 관련 쪽이 단기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판매량이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증설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좀 단기 흐름은 아니고 좀 추세적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 계속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폴더블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네요.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